일단 그 학습실을 일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본관에 살려고 했는데 우리 그 구청 공문이 와서 뭐냐 감염 수칙인가요? 감염 예방 수칙 거기에 이제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또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이 그 본관에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강의 소리가 자꾸 올라와요. 2층에 있는 강의 소리가 3층으로 올라오고 4층에 있는 강의 소리가 또 3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특히 여름이나 이렇게 창문을 열어두면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겨서 이번에 이제 일로 옮기는 게 장기적으로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불편한 부분이 학원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불편할 거예요. 바로 이제 301호 있다가 강의 들으러 뭐 401호 올라가거나 201호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면 편한데 좀 좋은 측면으로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이쪽으로 정했으니까 우리 학생이 불편해서 이제 집이 멀어지는 부분도 있고 강의실이 멀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원래는 편안히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심리적으로는 내년보다는 조금 편하게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올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날씨 좋을 때는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운동 부족 부분도 메워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간은 정해졌으니까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이게 뭐 지금 백신은 접종은 됐지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공부를 할 때는 동선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공부하다 스트레스 쌓인다고 밖에 친구들을 만나서 뭐 술을 한잔 한다든가 대화를 장시간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랫동안 한다든가 이런 행동들은 금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학원에 알리시고 스스로 이제 이 학습실에 드나드는 부분을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자들이 신림동 근처에서 우리 학생 중에 우리 학생 이제 학원을 끝마친 학생들이 있어요. 끝마친 학생들이 합격해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서울대 학생 2명이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학원 내에서는 감염이 발생한 적이 없어요. 또는 이제 발생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되더라도 외부에서 감염되면은 본인이 한정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염려는 뭐 학원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하고 있고 뭐 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공간에 이제 감염을 막자 이런 부분이고 또 혹이라도 감염되면은 개인적인 부분이 하나자 이런 부분이니까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잘 하시고 작년에 보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여러 학생들이 뭐 그 너무 이렇게 발열이 많은 걸로 체크돼 가지고 우리가 또 자가격리 시키고 보건소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계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과하게 이렇게 좀 대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부에 대한 염려는 있지만은 그래도 넘어야 될 극복 과제가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 위험이 좀 축소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동선이 복잡해지면은 위험이 이제 확대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오늘 내드린 첫 장짜리를 보겠습니다. 한 장짜리가 있죠. 스터디한 부분인데 학습 지원 방향하고 한 장짜리를 보겠습니다. 학습 방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2순환 이상 3순환을 수강했다. 근데 예비 1, 2순환을 수강했다. 또는 3순환을 경험한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별적 판단으로 3순 실강 참여를 원칙으로 하십시오. 특히 이제 우리 종합반 학생들보다는 외부에서 스파르타반 들어가기에는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학생들을 이쪽 반으로 이제 편성시킨 거 안 건드려도 되는데 아까 그게 좋아요. 왜? 그대로 또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3순 실강을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순환 그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은 3순환을 또는 2순환을 고르게 학습한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그냥 뭐 경제학 행정법은 2순환 들었는데 정착은 1순환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 과정은 3순환 참여하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지 마시고 내가 들어갔을 때 효용성이 좀 느껴지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만 참여를 하시고
혹시라도 그러면 형성이 어느 정도 느껴지면은 내가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 몰입반 과정을 수행하면서 삼순환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 그 삼순환 시험을 볼 수 없을 정도다. 예컨대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공부한 부분을 테스트 받는다 이런 의미가 없으면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냥 시간 버리는 겁니다. 큰 의미 없어요. 그냥 마음이 급할 뿐이지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부분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이,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했고 안에 시험을 보니까 어느 정도 채점 의미가 있더라 이 정도 되면 들어가시고, 아니면은 차분히 다지는 게 낫습니다. 왜래 이제 건너뛰고 이렇게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경작으로 치면 1순환만 들었는데 3순환 갈 수 있는가요? 이렇게 하면 못 갈 거예요. 2순환하고 3순환 이게 레벨이 비슷하고 예비와 1, 2가 예비하고 1순환이 비슷합니다. 1순환과 2순환은 이게 갭이 되게 커요. 되게 크니까 1순환만 수강했다 이렇게 해서 3순환을 건너뛰는 부분은 불가하다. 시간만 날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차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 있는 과목 부분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다음 3순환 실강을 들어가겠다 하면은 저하고 꼭 이렇게 상의를 거쳐야 됩니다. 저하고 통제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도 보면은 친구가 다니니까 또는 뭐 의욕이 넘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낭패를 본 경우들이 있는데, 사전에 좀 차단을 해드리자 이런 목적이니까 고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2번을 보겠습니다. 예비 내지 1순환만 수강했다 이렇게 하면 3순환 참여는 5월 내지 6월로 자연스럽게 미루세요. 미루게 되면 이건 동영상 지원이 되겠죠. 그렇게도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오히려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과정에 충실하는 걸 목표로 하십시오. 현재 과정도 충분해요. 1순환 내지 2순환 동영상을 수강하면서 열심히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개별성을 좀 기하시고, 대부분 우리 종합반 학생들이 예비 경제 행정법을 수강한 경우가 요 안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인 그런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은 경제학이나 행정법은 예비순환 참여하지 마시고 동영상 들으시고 이 과정에 시험 보시고 또 강평 들으시고 합격생하고 이렇게 좀 고민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시고, 나머지 행정학이다, 그 다음에 정치학이다, 또 재경제원 재정학이다 이런 부분들은 예비순환을 듣지 않은 부분은 꼭 실강 참여하십시오.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실강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해서 혹여라도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동영상만 듣겠다 이렇게 생활 패턴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실강이 갖는 효용성이다, 또 그 다음 우리 이 공간에 계속 있으면 하루에 또 지루함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완화시킨다 이런 측면에서는 하루에 한 타임은 꼭 실강을 듣는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 지원입니다. 기존 종합반은 그대로 동영상 무제한 지원되는 겁니다. 기존 종합반에다 여러분들이 몰입반을 단 개념이니까 혜택이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이 있지 축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 신규 몰입반만 이렇게 우리 종합반을 하지 않고 몰입반만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원 우리 공지문에 제공된 그런 혜택에 한정된다 이렇게 아시고, 그런 혜택 정도면 지금 이제 공부하기는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스터디 부분입니다. 스터디 주의사항 잘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몰입반 과정에서 스터디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주일에 2번 이제 합격생이 사실은 집단적인 스터디를 진행하는 셈이죠. 질이 조금 높게, 수준이 조금 높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터디가 침묵 이상 의미를 또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일부러 이제 다른 과정은 스터디를 다음 주, 스프라타반은 다음 주, 그 다음에 예비순환은 그 다음 주,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딜레이 잡은 이유가 한 2주 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보십시오. 경험을 해보시고 내가 스터디할 여력이 있구나, 또는 스터디를 할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들면은 그때 신청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면은 괜히 이제 스터디를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본인이 제일 큰 피해, 시간을 이제 써버리는 거니까 그게 제일 큰 피해고, 그 다음 스터디 팀에 이제 6명을 구성했는데 뭐 2명이 빠지고 3명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학생들한테도 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나오는 부분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이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충분히 경험하시고 내가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자 이런 취지고, 그 다음 밑에 구성및 시작 부분입니다. 23일부터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25일 날 스터디 예비 명단을 공지를 하고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됐는데 혹여라도 공부 정도를 스터디 신청할 때 공부 정도를 좀 적어내십시오. 나는 삼순환 수강 경험이 있다. 되도록이면 조금 자세하게. 우리 그 직원이 그 스터디 신청서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김동현 대리 잘 반영해서 그 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상세하게 표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집단화되었을 때 유익한 도움이 되는 구성원들을 취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별표에 이제 언더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을 활용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까지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도 또 내부에 있는 학생들도 일부 구성끼리는 이제 친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다. 또는 뭐 반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 학생하고 하기 싫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치다 보면 그런 경우는 지금은 나오지 않고 일순환 스터디를 저희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출범시킬 때 물론 예비순환 스터디가 계속 갑니다. 내년까지 이제 계속 가는 것인데 중간에 그래도 스터디를 7월 달에는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해봅니다. 뭐 인원이 줄어든 스터디, 늘어나는 스터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의사 표현들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하고 하는 게 불편하다. 또 누구하고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전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9일 날 최종 명단을 확정합니다. 3월 30일 날 예비 모임하고 오후 공차하고 국립외교는 오후에 이렇게 저녁입니다. 저녁 수업 시간을 좀 피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진행할 내용은 최종 확정하고 조장 가장 연령이 높은 학생, 총문할 연령이 가장 낮은 학생 이렇게 확정할 겁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 소개하고 자료 제공하고 그 다음 리더하고 이렇게 상견례도 좀 갖고 그 부분은 빠져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터디 진행 방식입니다. 6인 1조 원칙입니다. 우리 이제 감염 예방 수칙에는 뭐 5인 이상 모임 금지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유권 해석을 의뢰해 보니까 이런 학술 모임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대신에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떨어져 앉고 말을 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면 괜찮으니까 그런 제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스터디 자료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경제학 같으면 작년에 우리가 집 문제집 이렇게 김진욱 선생님 집 문제집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럼 문제집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집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스터디 리더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도 합격한 학생들이 지금 시기에 뭘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그 조언에 이제 발맞춰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터디 진행 횟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래도 원칙 부분은 주 3회 1시간 이내 스터디를 매일 한다 이런 부분도 지금 시기에는 조금 맞지 않을까요? 매일 하는 경우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 뒤에 되면 이제 스파르타반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그 학생들은 매일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가 이렇게 합격선 위로 올라간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은 매일 해서 합격선 위에서 관리가 필요한데 아직은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합격선 밑이기 때문에 합격선 밑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도한다. 이 부분은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깊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기는 과목을 잊어버린다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잊어버리는 부분이고 이렇게 반복하는 시간을 단축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스터디 장소입니다. 피셋 연구관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가까운 데죠. 거기를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그 다음 여의치 않으면은 태민스 학습관, 그 다음 본관, 대형 독서실 이렇게 해서 장소는 뭐 부족하진 않지만은 아마 선호하는 시간대들이 각각 다르면은 충돌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충돌이 생기면은 1차적으로는 그 스파르타반 학생들한테 조금 양보를 한다 이렇게 선배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학생들은 여러분도 뭐 절실하지만은 절실한 정도다 이런 부분들이 그 학생들이 뭐 수험생은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심리상으로 코너에 조금 더 물려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스터디어 필요성, 효용성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씩만 시간대를 양보하면 불편 없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휴게실이 없죠. 이 공간이 이제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실이 없는데 옥상 부분을 건물주하고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옥상을 열면 이제 담배 피우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올라가면 좀 편하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 안에 건물에 이제 휴게실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게시판에 학생이 그랬었던데 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는 넣고
혹시라도 그 학생이 필요하면은 테미스 지하에는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면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 학생 학원 측에 연락해서 테미스 드나들 수 있게 지문 등록을 좀 해주시라 이렇게 하는 편의를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정도로 하고 요 스터디 편성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한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팀별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팀별로. 그래서 스터디 신청서를 낼 때 공부 원래 이제 처음 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진행되는 과목을 하고 그 다음 공부가 어느 정도 연차가 찼다 이렇게 하면은 과목을 크로스로 하고 그렇게 나는 무슨 과목을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좀 자세히 적어내면은 그 의사를 반영해서 우리가 조를 구성을 하면은 의견들을 조원들이 취합하기 쉬울 거예요. 아니면 각양각색 이렇게 좀 흩어지면 힘드니까 그렇게. 근데 지금은 초보들은 하는 과목을 깊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하는 과목. 그 다음에 작년에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과정에서 합격생이 3명이 배출됐습니다. 우리 경희대 학생이 5급 학생이 됐고 고대학생, 그 다음 서울대 중국어학 학생이 국립외견을 됐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되는 게 뭐 소도 이빨에 개구리 잡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 한 1.5순환 정도 나옵니다. 1.5순환. 조금 어려운 문제가 2순환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그 4개월 동안에 1.5순환 내지 2순환 초이까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3순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3순환 왜 합니까? 필요 없는 과정은 그건 아니고 그래도 많이 해야 쉬운 문제에 대처는 훨씬 더 유연하게 하고 어려운 문제가 혹시나 오더라도 대처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극상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한 1.5순환에 2순환 쓰면은 그 자체로는 합격선이 돼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3순환 느끼겠다 이렇게 과한 의욕을 갖지 않아도 지금 과정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질문이 있나요? 없으면은 그 다음 OT 그 자료집이 이제 묶음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몰입반 운영 안내 부분입니다. 운영 안내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 번째 1.5순환 내지 2순환 이걸 다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다진다. 이 수준에서 반복가 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첫 추출에 보면은 작년에 고득점 합격생들입니다. 우리 권호빈 학생은 경작을 92점을 맞았죠. 이게 80점대 중반까지는 나름 이제 학원의 우수한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 그까지는 올라가는데 90점을 넘어선다 이렇게 하면 뭔가는 있어요. 뭔가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부분 뭐 능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노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학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합격생들의 지도 방식이 끝나면은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지도하는 게 필요한 상황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 하면은 이기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지도를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정법을 하는 학생은 문수빈 학생이죠. 문수빈 학생이 재경직 전체 12등인가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그 학생은 행정법 아주 탁월하게 70점 초반인가 60점 후반인가 이렇게 해서 일반 학생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이런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운영 방침을 보십시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내년을 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물론 이제 원래 1차가 조금 아쉬워서 내년을 봐야 되겠다 이런 학생도 일부는 있지만은 그래도 의지 자체는 원래 시험을 준비한다 이런 각오로 하시고 오전 9시보다는 우리가 오전 7시에 문을 여니까 7시에 나오면 너무 과하고 그 다음 12시에 문을 닫으니까 그때까지 공부하면 이것도 너무 과하고 어쨌든 정해진 시간보다는 조금 더 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그 다음 70분 자습을 하고 20분 휴식하고 학습 시간에는 출입문을 통제합니다. 이동이 금지가 됩니다. 나가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 늦으면 또 차단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학습 시간을 잘 지키시고 가끔 이렇게 뭐 이건
가변 얘기입니다. 안에 있는 학생하고 내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좀 늦었으니까 문자 보내가지고 빨리 열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둘 다 벌점입니다. 우리 CCTV에 다 이렇게 잡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1분이 늦었다 이렇게 할지라도 불이익은 스스로 좀 감수를 하십시오. 그래 이제 규칙이 우리가 유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수험 공부하는데도, 시험을 공부하는데도 절도 있는 일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동 부분인데, 이걸 이제 탈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입업하지는 않는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조금 일찍 나가면은 뭐 조금 더 이렇게 학원에 가서 강의실에 빨리 진입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본인 원하는 식사 시간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마치기 한 10분 전 이렇게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이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0분 전에는 또 나가면 안 됩니다. 그 한둘이 나가버리고 뭐 5분 정도 남았는데 덜컥덜컥 소리가 나면은 그게 한 사람이 덜컥 내는 소리인데 그게 허용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허용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짜증을 느껴요. 왜 쟤는 규칙을 어기지? 이렇게 되면 전체가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뭐 설마 내 혼자 내는 소리인데 한 번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하는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규칙을 어기는 소리는 한 번이라도 굉장히 크게 들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학원에서도 매번 우리가 그런 그 CCTV를 확인하고 실제 조교들이 체킹하니까 그런 이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벌점 당연합니다. 네 번째 줄에. 그 다음 헬스 운동 부분입니다. 운동은 뭐 해야 되는 이유,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한 가지죠. 운동을 해서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면 운동을 하고, 운동하니까 괜히 피곤하고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게 낫겠다 이런 타입도 있죠. 그 학생은 운동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래도 식사 시간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넉넉히 준 이유들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허겁지겁 와서 바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한다, 이거는 좋지 않아요. 이거는 정작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필요가 누적되니까 그건 좋지 않고, 식사를 하면 이렇게 동네를 좀 산책하십시오. 쭉 이렇게 대미스 지나서 관악성 입구까지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공부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행정법 암기 2개 하자 이렇게 해서 목차를 주고받고 안에 판례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고 이런 부분은 이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밥 먹고까지 저 공부 얘기하니까 나 소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가벼운 얘기하세요. 가벼운 얘기하면서 하나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루틴을 이렇게 좀 만드는 게 괜찮아요. 운동 부족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운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뭐 스트레칭을 한다, 가벼운 산책을 한다, 이런 부분이 운동이 몸에도 좋고, 그 다음 정신을 이제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루 이렇게 점심 먹고 한 바퀴 돌고 저녁 먹고 한 바퀴 돌고 마치고 뭐 집에 가든지 그 다음 가볍게 산책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몸이 이렇게 튼튼해야, 뭐 튼튼하다는 부분이 뭐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게 컨디션이 잘 유지가 되어야 공부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잠을 줄이거나 과하다 이렇게 하면은 책을 읽었던 부분을 또 읽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이 확 이렇게 밀려옵니다. 공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 점검을 잘 하시고, 그 다음 헬스 운동할 때는 타인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쉬는 시간에 나가서 쉬는 시간에 들어오게, 이렇게 하세요. 쉬는 시간에 나가서 쉬는 시간에 들어오게.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를 한창 하고 있는데 뭐 헬스를 위한 가방을 들고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기운이 확 빠지니까 그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결석하고 조퇴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예를 보겠습니다. 삼선한 때문에 강의에 참석한다, 예비 때 강의에 참석한다 이렇게 하면은 출석 면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색 캠프를 거치는 학생들 알고 있죠?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카드를 꼭 기재를 하십시오. 이 카드는 자기 책상에 올리시고, 그 매일매일 이제 여기에 쓰시되 그냥 삼선한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 통으로 쓰세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몇 시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해서 올려두시면은 우리 그 조교 학생들이, 우리 직원들이 체크하면서 듣고 있는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비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 면제 신청서라고 또 작은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작성해서 우리 조교 학생한테 주면은 조교 학생이 취합해 가지고 직원한테 전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출석 면제 신청서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카드 꼭 올려놓으세요.
고시생이 갑자기 옆에 친구가 없어진 다음에 엄청 궁금해져요. 올려놓고 어디 갔구나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결석하고 초퇴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하면은 그때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병원에 간다 이렇게 하면은 뭐 진단 석까지는 필요 없고 이게 있죠. 뭐 약을 받는 그런 약국가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첨부를 하시고 휴대폰 보관해야 됩니다. 휴대폰 학습 시간 중에는 개인적 소지하시면 안 되고 동영상 수강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 학원 거든 다른 학원 거든 자유롭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전체 일정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이제 충분한 부분들입니다. 충분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2기가 있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3기가 있습니다. 3기는 여러분 이제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살핀 다음에 그때 3기는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시험 보는 횟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개별 특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개별 자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5쪽에 가면 하루 일정입니다. 하루 일정. 하루 일정은 제일 중요한 일정이 화요일, 금요일 날 모의고사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모의고사 9시부터 10시까지 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강평 부분이 있죠. 제일 아래쪽에 보십시오. 그 제일 아래쪽에 글줄이 있습니다. 도표 다음에 화요일 진행한 모의고사는 수요일 날 강평하고 채점한 다음에 강평하고 금요일 날 하면은 토요일에 강평하고 그 다음 잘 학습하시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량 생활 수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1번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1번 9시부터 10시까지.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주변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이 시간 동안에 계속 효율적으로 집중한다 이런 부분이 불가할 겁니다. 그 다음 집, 학습실, 이렇게 식당 이렇게 동선 최소화될 것이고 최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 되도록이면 식당도 한 곳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뭐 일주일 단위로 결정한다 아니면 한 달 단위로 결정한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매번 뭐 이렇게 뭘 먹을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귀찮으면 어떤 이제 선택을 하는가 하면 때우게 됩니다. 때우게 돼요. 뭐 김밥이나 하나 먹지 뭐 입맛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데미지가 계속 쌓여요. 쌓이다가 정작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때 체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무조건 그렇게 이어져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루 하는 노동이 여러분이 평생 이런 노동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노동 강도를 회사에 들어가서 사기업에 들어가서 10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명박보다 더 빨리 진급할 거예요. 10년 안에 바로 사장이 될 겁니다. 공직에 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도 과로사예요. 과로사니까 낭비, 에너지 이런 부분 잘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말 외에는 데이트 약속 뭐 잡을 수가 없을 것이고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5번입니다. 5번 타인을 위한 여유 공간. 이게 되게 힘들 거예요. 되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본인이 힘든 이유가 본인 안에 있습니다. 본인 안에 있어요. 제일 이제 그 정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짜증이 나는 거는 왜 짜증 나는가 하면은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몸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온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한테 보상을 좀 주십시오. 오늘 성적 시험을 잘 봤다 이렇게 하면 좀 맛있는 걸 본인한테 먹여서 좀 쓰담을 본인한테 많이 하세요. 그 다음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조금 집에 가서 쉬어요. 수면 시간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휴식을 해서 이렇게 배출을 좀 해야 됩니다. 괜히 옆에 친구가 왜 볼펜을 돌리냐, 왜 다리를 떠냐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는 시점이 오면은 아 내가 힘들구나, 내가 피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이고 본인의 문제점을 외부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직을 살아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절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본인을 해결하면은 주변이 다르게 보이니까요. 작년에 우리 그 합격생 중에 하나가 시험 한 달 반인가 이렇게 남았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고 그 학생이 산책하고 오다가 신성초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 학생인데 아 선생님 오늘은 너무 힘든가 봐요. 철봉이 디귿자인 게 짜증나요 이렇게. 철봉이 디귿자인 게 짜증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소를 한 거죠 사실은. 아, 내 내부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부분인데 수험생의 여유공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는 너무나 당연한 철봉이 디귿자인 게 본인한테 스트레스 요소가 되니까 결국 본인입니다. 본인. 시험을 앞두면은 누구든지 학생들은 개복치 멘탈도 약하고
아주 유리멘탈이 됩니다. 그걸 이제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도 의식을 하고 하는 것과 완전히 의식이 없다 이런 것은 조금 다르니까 결국 본인의 면역력 이런 부분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 이제 공부에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외부 투쟁을 해서는 뭐 내부의 집중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준수사항 이제 1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2번 휴대폰 관리입니다. 불가피한 열람사항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요런 거를 또 드릴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은 사용 중이다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뭐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입니다. 스파르타 반에 있는 학생이 그 휴대폰으로 야구를 보고 있어요. 그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그 부분적 일탈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CCTV를 이렇게 다 봅니다. 내 방에 와 보시면 이렇게 교통 뭐 상황판처럼 CCTV가 다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열심히 하는가 또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저는 기특해요. 기특해서 지금 내 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쓰고 익히고 이런 부분이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그 학생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 깜짝 놀라서 떴던데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좀 억제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 말씀드렸고 벌칙은 제일 아래쪽이 제일 벌점이 높습니다. 모의고사 응시하지 않는다 하고는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공부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5번에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의사항 길지만은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 부분을 보십시오. 동영상 강의 무료 제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 무료 제공을 받을 때 하루에 2과목 이상을 공부한다 이건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수용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왜 그런가 하면 좋지 않아요 방법이. 고등학교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그래서 진행되는 과목 하나, 그 다음에 본인이 선행이나 복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 이렇게 2개만 들으세요. 여러분 통제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루에 3개 들으면은 그거는 1년차 공부가 쌓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스파르타 반 학생 정도 짬이 쌓이면은 가능한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고 지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응시점 주의 장학금 지급 기준입니다. 기수별로 드립니다. 과목별로는 아니고 1기 끝나면 이렇게 드리니까 작년은 최고 금액을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금액이 학생 입장에서는 뭐 돈 금액이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성적이 좋구나 이런 기분 좋은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강의 자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자석 배정 부분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유롭게 좀 쓰십시오. 오늘부터는 3일간 자유롭게 쓰시고 대신에 그 자유롭게 쓰는 부분을 타인에게도 확보해 줘야 되니까 침은 되도록이면 갖다 놓지 마시고 혹시라도 갖다 놔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좀 불가피하게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좀 정리를 해서 이런 자리 같으면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오는 학생이 쓰기가 심리적으로 이제 조금 부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배려를 좀 해줘야 본인이 원하는 자세로 자유롭게 이렇게 앉아보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 그 여름이 오고 이제 뭐 우리가 겨울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런 부분이 창가 쪽에 이렇게 저녁이 되면 조금 더울 수가 있습니다. 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좀 앉으시고 난 더위 괜찮아 뭐 이렇게 또는 가끔 이렇게 창문을 열고 싶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은 창가 쪽을 선호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흡연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따로 저희들이 섹터로 정할 거니까 그 흡연자 비흡연자 이렇게 구분하는 신청서들이 배부가 되면은 그 자료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표시를 해줘서 흡연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출입구 쪽에 이렇게 해야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앉으면은 이렇게 담배 냄새가 이렇게 쭉 이렇게 차기도 하고 이렇게 거쳐가야 되니까 흡연하는 학생들은 뭐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조금 덜 준다 이런 차원에서 입구 쪽에 앉았다가 학습 시간 끝나면 불이 나게 가서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편할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거보다는 이제 이번 기회에 끊는 게 없겠어요. 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담배 회용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체력이 좀 떨어져요. 체력이 담배를 끊으면은 체중은 조금 느는데 그 다음 체력이 돌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수업을 하고 이게 고시 공부는 아주 이제 극강한 경쟁 싸움이기 때문에 1% 비효율성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 결과를 좌우할 수가 있으니까
담배가 갖는 뭐 형성 이런 부분이 정신적으로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때는 산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직 여러분 나이대가 20대 초반 중반이니까 담배 중독이 됐다 이런 나이대는 아닙니다. 그냥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우되는 연령대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 불편사항입니다. 익명 게시판에 건의를 하셔도 되고 건의할 때는 이렇게 예의를 갖춘 글을 좀 쓰십시오. 학원에 예의를 갖추라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봐야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갈 인생 그런 커리어들이죠. 그런 커리어들이 남한테 요구를 하기보다 남은 요구를 이렇게 해결하는 입장에 많이 처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남 앞에 가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커리어들을 이어갈 겁니다. 그런 커리어 첫 번째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학생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글을 올리고 타인에 대한 공격을 한다. 우리 학생들끼리 말을 약간 이렇게 격하게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학원에서 적절히 관리는 하지만은 뭐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 팀장이나 팀원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또 연락을 하시고, 그 다음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학원의 행정 부분 이런 부분은 학원에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락 주시면 해결이 되고, 공부 전체적 방향이다 이런 부분에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학생들을 한 20년을 봤으니까 제 입장에서 해결책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하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고민이 잘하면은 바로 오세요. 바로 우리 그 합격생 OT 중에 적용직 어제 한 OT입니다. 예비선언 OT 이렇게 시간 나면 합격생들이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좀 여러분이 종합반이니까 여러분한테 적합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 여학생 노주연이라고 여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중간에 공부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만두려고 이제 저한테 이 공부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맞는 학생입니다. 정말로 맞는 학생이. 계속 하라 이렇게 해서 다행히 고맙게도 조언을 받아들여서 시험을 이어갔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시험 앞두면 계속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고 위축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본다 이런 능력들이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굳이 따지면 숲속에 들어있는 거죠. 전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만약에 혼자 결정하고 학교로 돌아갔더라면 지금 좀 난감할 거예요. 난감하고 본인 능력을 어느 분야에서 지금 시험이 된 것만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저한테 문자 주시면 돼요. 문자 제 핸드폰에 문자 주시면 돼요. 뭐 원장 게시판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올리면은 내가 이렇게 보고 또 시간이 걸리니까 때로는 뭐 전화로 간단히 되는 부분도 있고 얼굴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용건이 뭐다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은 제가 빠뜨린 경우가 모르겠으면 의도를 가지고 빠뜨리는 경우는 1도 없고 이번에 이제 발표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는 시기는 하루에 많을 때는 뭐 600통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뒤를 밀어놨다 보니까 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대처를 해드립니다. 어려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제 원장실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공간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진도표가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학습 진도표 여기에 맞게 달리세요. 여기에 맞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패턴이 여러분이 너무 팽팽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경작을 전공했다 이렇게 하면은 경작할 때는 조금 이렇게 릴렉스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하고 행정법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많은 시간을 휴일 내지는 휴식 시간을 좀 반납하고 달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달림이 끝나면은 조금 쉴 수 있는 과목이 있구나 이렇게 할 때 달리세요. 그러니까 달리는 걸 매일 똑같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달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고 그 시간 안에는 계속 집중도를 유지하는 거 불가능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경작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지금 달리세요. 지금 달리고 행정법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행정법까지 달리고 그 다음 논문 과목 가면 조금 수월하니까 조금 쉬고 이런 쪽으로 패턴을 이렇게 이제 타듯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딱딱하게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금방 무너지고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고시생이 또 아니니까 그거는 더 바람직하잖아요. 나는 피로가 쌓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너무 강한 것이고 그래서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객관적 표지가 성적입니다. 모의고사 성적. 이게 우리 반에서 한
50%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인을 칭찬해 주시는 성적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적을 떠나서 시험을 못 볼 지경이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을 조금 점검해서 조금 더 시험을 잘 보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시험 팽개치고 뭐 나는 나대로 하려고 이런 학생이 있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시험이란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공부한 걸 제대로 표현하는가 이 부분도 있고, 지금 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더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제대로 했는가를 확인하는 의미예요. 제대로 했는가. 이게 잘못될 확률이 지금은 99%입니다. 잘못하고 있을 확률이. 합격권은 여기 있고 여러분 이제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점수로서, 채점으로서, 강평으로서 확인받고 그 다음 구간에 공부에 반영을 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시험을 봤는데 못 봤다 이렇게 하면 수요일, 목요일 달려서 금요일날 시험을 변화된 입장에서 보고,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 또 깨졌다 이렇게 하면은 일요일 반납하세요. 반납하시고 토요일 강평 듣고 어떤 부분이 내가 잘못됐다. 이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또 하고 화요일 날 또 치열하게 보고 이렇게 자꾸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이 빨리 되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생이 시험이 적성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잘 반영하는 학생입니다. 변화를 잘 하는 학생이에요. 저도 뭐 채점을 1년에 변치까지 포함하면은, 또 우리 예비선언 학생들은 제가 채점하면은 1년에 한 1000매 이상은 하죠. 신림동에서 아마 수험가에서는 채점은 제가 제일 많이 할 겁니다. 변호사 뭐 이렇게 5급 이렇게 같이 채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제일 채점을 많이 하는데, 채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잘 쓰는 학생은 거의 없고, 뭐 잘 쓸 수가 있겠어요. 초보들인데 못 쓰는데, 강평 때나 채점이 지적받은 내용을 이렇게 반영해서 그 다음 시험에 반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반영도가 높으면 실력이 빨리 느는 것이고, 아무리 지적해도 뭔 이유인지 5급 학생들은 되게 적습니다. 변시 학생은 이제 오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 이 습관이 이렇게 몸에 배는 학생들이 있어요. 더디게 이제 바뀌는 건데, 아무리 지적해도 더디게 바뀌거나 심지어는 안 바뀌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하면은 지금 수준은 합격권하고 대단히 먼 수준인데,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변화폭이 작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올해 시험 고사하고 내년 시험도 안 되는 거니까 수업을 잘 듣고 강평을 잘 듣고 채점의 멘트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잘 쓴 친구 모범 답안이 배부가 되니까 흉내를 많이 내야 돼요. 흉내를. 처음에는 흉내를 내야 됩니다. 그 모범 답안을 한 사람이 계속 써낼 수는 없습니다. A가 써냈다가 A가 이번에 모범 답안인데 그 다음에 20등은 처지도 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모범 답안의 여러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학생들이 모범 답안이 있으면은 뭐 내하고 큰 차이도 없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냥 목차만 쓱 보고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 내어서 한번 이렇게 베껴 써보세요. 시간 내어서 베껴 쓰다 보면은, 특히 본인이 이제 금방 시험을 봤기 때문에 주관식이니까 어느 부분에 표현이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부분들을 모범 답안이 깨끗이 이렇게 말끔하게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어깨 너머로 이렇게 초기에는 눈팅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혼자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일 뒷장에 보면은 우리 권호빈 학생이 시험 진도표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시험을 준비하시고 강평에 좀 참여하시고, 또 이 권호빈 학생이 아마 그 카톡에 이렇게 단체방을 개설할 겁니다. 그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의문점은 지금 바로바로 이제 털고 가야 됩니다. 원래 이제 작년 원래 이렇게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오면 항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식 자리도 갖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시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학원에 왔는데 얼굴을 아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낸다. 이게 제일 불편할 거예요. 그렇다 인사를 하기도 못하고 그 시선은 이제 외면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게 제일 불편하고, 또 이 학습관 안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이 되면은 소음이다 이런 생활 불편 부분이 많이 완화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래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날씨가 좀 풀리고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코로나는 좀 줄어들 거예요. 겨울이니까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전파 속도가 높은 것이고, 정부 방침이 괜찮은 쪽으로 열리면은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하던 대로 회식 시간을 많이 가져서 학원에서 고립되는 불편함, 그다음 뭐 외로움 뭐 이런 것도 있죠. 고시생은 외롭고, 그다음 혼자 됨으로 인해서 차단되는 정보,
고립 뭐 이런 부분도 다 해소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혹시 지금 한 내용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내용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없으면 나중에 질문하세요. 아마 하다 보면 질문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개별적인 질문들. 또 질문이 있으면 지금 앞에 나와서 해주시면 개별적 질문 답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